6월 20일 수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7월 0.5%포인트 또는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5월 기존 주택 판매가 3.4% 감소하며 넉 달째 감소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136엔대를 기록한 가운데 엔화 가치가 24년 만에 최저치로 집계됐습니다. 영국 철도노조가 33년 만에 최대 규모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철도 운행 80%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골드만삭스가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을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도이치방크 CEO는 미국과 유럽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랙록은 연준이 경기 둔화 전까지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저가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 장중 2만 1,00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환경 글로벌 마켓의 홍성진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며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600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3만 선을 다시 탈환한 상태인데요. 다만 일시적인 반등을 뜻하는 데드캣 바운스다 이런 의견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처럼 미국 증시에 불어온 이 훈풍이 오래도록 지속되길 바라면서 굿모닝 환경 글로벌 마켓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미국 증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2% 오르며 3만 선 위에서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2.4% 뛰며 3,70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며 11,000선을 회복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날 유럽 주요국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에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지난주에 나타난 엄청난 변동성이 이번 주에는 다소 진정된 모습인데 프랑스 까크 지수는 0.7% 오르며 6,000선 바로 아래서 거래를 마쳤고 독일 닥스 지수는 0.2% 상승하며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시아 쪽 상황도 한번 살펴보시죠. 전일 국내 증시 오랜만에 훈풍이 불어오며 3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기관 순매수에 힘입어 2,400선 위로 다시 올라섰고 코스닥 지수 역시 1% 넘게 오르면서 778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중국 증시는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0.2% 하락하며 3,300선에서 거래를 마쳤지만 홍콩 항생지수는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며 1.8%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일본 증시 니케이 지수 역시 2% 가까이 오르면서 26,000선까지 올라선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국채금리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지난주 엄청난 변동성을 보인 바 있는데 이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3.3%에서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3.2%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시장 상황 미래센증권의 미디어 컨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미국 증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인 특징부터 짚어주시죠. 일단 미국 증시는 부진한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높은 인플레에도 불구하고 머스크 CEO가 수요 증가를 언급한 테슬라가 한때 두 자릿수 급등을 하면서 급등을 했고요. 메타버스 표준화를 위해 많은 기업들이 포럼을 개최할 것이라는 소식에 기술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물론 실적 개선 기대가 높은 에너지 유통업종 등도 강세를 이어가는 등 과매도 기대 심리가 부각되면서 3대 지수 모두 2%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미국 증시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그동안의 하락세 때문에 마음을 놓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상승 배경 보다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일단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의 하락은 연준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가 빠르게 다가올 것이라는 우려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시카고 연은이 발표하는 국가활동지수가 지난달 발표된 0.4에서 0.01로 둔화되면서 지난해 9월 이후에 가장 약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관련 지표와 실질 GDP 성장률 사이의 상관관계가 76%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부진한 지표 결과는 결국은 미국의 경기에 대한 우려를 높였고요. 그렇지만 주식시장이 강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는 6월 들어서 10% 넘게 급락한 데 따른 반발 매수 심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S&P 500의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3% 증가하는 등 이익이 견고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을 해서 12개월 포워드 PER이 5년 평균인 18.6배를 크게 하회한 15.8배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렇듯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낮은 모습을 보이자 전반적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세를 보인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의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장 미국 증시 특징주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테슬라 소식부터 확인해 보시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정규 직원이 3개월에 걸쳐 10% 감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 직원 수는 3.5%가 줄어들 예정인데요. 머스크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오늘장 테슬라 주가는 9%가 오르면서 711달러 선으로 올라왔습니다. 트위터 이사회가 주주들을 상대로 일론 머스크에게 회사를 매각하는 방안을 승인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머스크는 트위터의 가짜 계정 현황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오늘장 트위터 주가 살펴보시면 3% 가까이 상승 흐름 나타냈습니다. 오늘장 알파벳은 넷플릭스와의 협업 가능성이 언급되자 4%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한편 아마존 스토어의 CEO로 더그 해링턴이 임명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장 아마존 주가는 2.3% 오르면서 108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도큐사인은 회사 가치가 연초 대비 60% 떨어지자 CEO인 댄 스프링거가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장 도큐사인은 1.6% 내림세 나타내며 59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스티펠 니콜라스는 넷플릭스의 현재 주가가 매력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넷플릭스의 광고 지원과 암호 공유 정책 변경은 가입자 수 증가에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오늘장 넷플릭스는 2%대 다만 하락했습니다. UBS가 애플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중국으로의 아이폰 수출이 회복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오늘장 애플의 경우는 3.2% 오름세 나타내며 마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트블루가 스피릿 항공의 인수 가격을 주당 31.5달러에서 33.5달러로 높여서 제안했습니다. 오늘장 제트블루는 1.6%가 떨어진 반면에 스피릿 항공은 8% 가까이 크게 올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팔란티어에 대한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팔란티어는 상업용과 정부용 시장 모두에서 인공지능 플랫폼 수요 증가에 대한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오늘장 팔란티어 주가는 5.7% 상승 흐름 나타냈습니다. UBS가 찰스 슈왑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찰스 슈왑이 신용 위험이나 시장 위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며 이미 주가가 하락세를 반영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오늘장 찰스 슈왑 4% 가까이 크게 올랐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어도비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동일 비중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어도비의 주당 순이익이 줄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오늘장 어도비 주가 흐름은 0.6%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미주호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매수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5G에 대한 장기 트렌드와 현재 거시적인 악재들, 또 부정적인 투자 심리 등이 마이크론에 대한 매수 기회로 이어진다는 설명인데요. 오늘장 마이크론은 2% 가까이 오르면서 56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JP모간이 아메리칸 타워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매출 성장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오늘장 아메리칸 타워 4.5% 상승 흐름 나타내며 마감했습니다. 한편 주택건설업체 레나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시장 예상을 웃돌았고요. 매출은 전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오늘장 레나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1.5%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바클레이즈가 나이키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다음 주 나이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중국 시장과 공급 체인 리스크를 우려했는데요. 오늘장 나이키 다만 1.2%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코엔이 언더아머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에서 마켓 퍼폼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이슈를 우려했는데요. 오늘장 언더아머는 해당 소식에 3%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썬론에 대한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가정용 태양광 산업에 있어 가장 좋은 투자라고 평가했는데요. 다만 오늘장 썬론은 1.6%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웰스파고가 버진갤럭틱에 대한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버진갤럭틱이 새로운 델타 우주선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리스크가 많이 존재한다는 분석인데요. 오늘장 버진갤럭틱 2.7%로 3% 가까운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가 엑스모빌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유가 상승에 있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설명이고요. 오늘장 엑스모빌 6.2%로 크게 오르면서 91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네, 끝으로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자본 배당 정책에서 잉여 현금 흐름을 기존 50%에서 75%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장 무려 8% 급증하며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특징주 살펴봤고요. 이어서 원자재 시황은 최보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국제유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장 유가는 소폭 올랐습니다.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수요는 늘어나고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서 공급은 부족할 것이라는 익숙한 이유에서였는데요. 다만 장 초반에 보였던 오름세가 조금은 진정되며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유럽연합 EU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제한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늘렸다는 소식이 앞서 설명한 공급 부족에 대한 걱정을 조금은 상쇄시켰습니다. 유가는 초록불을 켜기는 했지만 그래도 당분간 급등은 없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미국의 원유 채굴 장비 수가 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오늘장 WTI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110달러 선에서 브렌트유는 114달러 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천연가스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1%대 낙폭을 키웠습니다. 독일이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 축소에 대응하겠다고 공표한 가운데 이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는 차원에서 석탄 사용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천연가스는 6달러 선 지켰습니다. 다음은 CRB 지수 알아보겠습니다. CRB 지수는 인플레이션 지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CRB라는 국제 원자재 및 선물 조사 회사에서 선정한 19개의 원자재 가격의 평균으로 계산된 지수고요. 미래의 물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CRB 지수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0.01% 정도 떨어져서 329선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원목 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나오던 원목의 하락세는 멈춘 상태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간 지나치게 과도한 낙폭을 보여줬기도 했고요. 또 6월 중순부터 원목의 수급이 균형을 맞춰가는 모습에 따라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문제가 됐던 배송 지연도 조금은 풀리는 듯한 모습입니다. 원목 가격 오늘장 농산물 중에서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원목 가격 보도록 할게요. 5%대 올랐고요. 613달러 선 터치했습니다. 다음은 대두와 대두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두는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락세를 걷고 있습니다. 그간의 상승분을 반납한 이유는 파묘와 대두유의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두와 대두유 오늘장에서 모두 하향 곡선 그렸습니다. 가격 보도록 할게요. 대두 같은 경우 1%고요. 대두유는 0.93% 정도 떨어졌습니다. 대두는 1,683센트, 대두유는 70센트 선 지켰습니다. 다음은 옥수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시적인 이유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옥수수 역시 급락했습니다. 옥수수 가격도 4%대 내리막길 걸었습니다. 701센트 선 터치했습니다. 다음은 밀 보겠습니다. 현재 흑해 회랑에서의 해운 협상이 진행 중이고요. 또 주요 재배 지역인 서유럽의 기후 상황이 꽤나 좋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밀 가격도 저렴해졌습니다. 오늘장에서 움직임이 컸던 원자재 중 하나인데요. 5% 넘게 떨어졌습니다. 밀 같은 경우 5.5% 하락했고요. 989센트 선 터치했습니다. 다음은 코코아와 커피 보겠습니다. 코코아와 커피는 별다른 소식은 없었습니다. 가격만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코코아와 커피 모두 올랐습니다. 1% 중반대 올랐고요. 코코아는 2,473달러와 커피는 231달러 선 터치했습니다. 다음은 설탕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설탕 생산국인 브라질에서 적절한 공급과 수요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설탕 가격은 앞으로 큰 변동성 없이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최소한 몇 달간은 세계 경제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설탕 가격은 18센트에서 20센트 선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오늘장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 같은 경우 강보권에서 움직였습니다. 18센트 선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금속 원자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금과 은입니다.
금은 어제와는 다르게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과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달러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의 매력도를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다만 큰 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은은 요즘 들어 계속해서 금과 흐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금 같은 경우 오늘 장에서 1832달러 선 나타냈고요. 은은 조금 올랐습니다. 21달러 선 벗어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팔라듐과 백금 보겠습니다. 팔라듐과 백금은 오늘 장에서도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팔라듐과 백금은 그간 침체에 빠졌던 자동차 산업이 다시 기지개를 켤 것이라는 전망 속에 당분간 큰 폭은 아니더라도 여기에서 일부 상승분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가격 보도록 할게요. 팔라듐과 백금 모두 올랐습니다. 팔라듐은 3%대 상승했고요. 백금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다음은 니켈과 아연 보겠습니다. 니켈과 아연도 계속해서 전체적인 금속 원자재 시장의 상승 흐름과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니켈과 아연 모두 올랐고요. 25,984달러 선과 3,583달러 선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구리 보겠습니다. 최대 구리 소비국인 중국에서 구리의 수입량이 15%가량 증가한 31,267톤으로 집계되면서 구리 가격은 올라섰습니다. 또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인 칠레에서 대규모의 파업이 예상되면서 재고량이 부족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구리 가격은 소폭 올랐습니다. 그래도 어제와 비슷한 흐름입니다. 4달러 선 극초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알루미늄 보겠습니다. 알루미늄에 대한 특이한 움직임은 보고된 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달러화 지수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산업용 금속 자체가 조금씩 올라서는 모습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알루미늄 가격은 2,515달러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이었고요. 잠시 후에 ETF 시황이 이어집니다. ETF 시황을 살펴봅니다. 노예 해방일 휴장을 마친 화요일장에서 블록체인 관련 펀드와 중국 리츠 ETF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콜롬비아 관련 펀드와 밀 선물 ETF가 하락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시죠. 가상화폐 전문 매체 더 블록은 21일 일론 머스크가 이날 카타르 경제포럼에서 가상화폐 도지코인에 대한 지지를 거듭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위터에서 머스크에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계속 사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머스크가 나는 그러고 있다라는 답변을 남기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런 속에서 이날 장에서는 블록체인 관련 펀드들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엑스에서 운용하는 블록체인 관련 ETF BKCH가 이날 8% 이상 상승하면서 움직였는데요. 작년 7월부터 상승하여 0.5%의 수수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 펀드입니다. 다른 블록체인 ETF보다 종목 수가 30개 미만으로 적은 편이며 비중 상위 3개사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와 코인베이스 그리고 보에저 디지털을 30% 비중으로 비중 있게 담고 있습니다. BKCH는 다른 ETF들과는 달리 페이팔이나 스퀘어 같은 결제 기업들보다는 가상화폐 거래소나 채굴 관련 기업 등 직접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 더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한때 중국 최대 민간 부동산 개발 업체였으나 채무 불이행, 디폴트 상태에 빠진 헝다그룹이 내달 말까지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헝다는 20일 밤 홍콩 거래소를 통해 회사가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공시했습니다. 어제는 이 코너에서 미국 휴장을 맞아 중국 ETF CHI-E와 CHI-X 등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중국 리츠 ETF인 CHI-R이 상승률이 좋았습니다. 티커를 살펴보시면 마찬가지로 글로벌 X에서 운용하는 중국 관련 펀드로 CHI 뒤에 리얼 에스테이트 뜻하는 R이 붙어 있습니다. K홀딩스와 같이 미증시에 상장된 온라인 부동산 회사도 비중 있게 편입하고 있고 반면 헝다그룹은 디폴트 사태 이후 비중이 줄어들어 30위 뒤로 밀려나 있습니다. 이 펀드는 오늘 장에서 8%대 상승하여서 9.5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인도 수출 금지 조치 이후 고공행진하던 밀 가격이 이날은 하락했습니다. 급상승하던 식탁 인플레이션에 잠시나마 짧은 안도감을 가져왔습니다. 곡물 재배 데이터가 나오고 주요 경제 침체가 들이오면서였는데요. 소맥 7월물 가격은 이날 5% 이상 빠졌습니다. 이에 따라 밀 ETF WEAT도 이날 5% 하락했는데요. 튜크리움에서 운용하고 있는 펀드로 소맥 선물 계약을 추종하고 운용 보수는 1.94%로 다소 비싼 편입니다. 최근 1년 수익률은 52% 상승하여 있는 상태이고요. 국제 곡물 가격 상승세 속에서 올해 들어서도 35% 상승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하락 펀드는 콜롬비아 시장을 추종하는 펀드입니다. 콜롬비아에서 첫 좌파 정권이 집권을 하게 됐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치러진 콜롬비아 대통령 선거에서 좌파 연합 후보인 구스타보 페트로가 당선이 된 것인데요. 당일 콜롬비아 페소와 주식시장은 내려서 마감했습니다. 이날 하락폭이 컸던 두 펀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이콜과 GXG 펀드가 나와 있는데요. 각각 블랙록과 글로벌엑스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9%가량씩 하락했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아이콜이 5.18%로 크지만 올해 주가 하락률 또한 6%로 큰 편입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습니다. 현명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이슈와 해외 토픽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한 가운데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움직였는지 바로 체크해보시죠. 먼저 로이터 통신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연준의 7월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지지한다라고 밝혔고 미국의 5월 기존 주택 판매가 3.4% 하락하면서 4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또 미국의 5월 시카고 전미활동지수가 0.01로 집계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아이템은 리치먼드 연은 총재의 발언입니다. 자이언트 스텝과 빅스텝, 그러니까 0.5%포인트와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힌 건데 어떻게 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좀 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전해주시죠. 이번 주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대거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7월 금리 인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전미경제협회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7월에 빅스텝 혹은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발언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주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금리 인상 기조에 동의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다며 연준은 가능한 빨리 이를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제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빅스텝과 자이언트 스텝 중 어떤 걸 지지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중립금리 위로 금리를 올려야 할지도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내일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과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만큼 해당 발언들도 예의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 관련 주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다양한 발언들이 예정돼 있는데 해당 내용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마켓워치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블랙록은 연준이 경기 둔화 전까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고 또 골드만삭스는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을 15에서 30%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델런스 연은은 휘발유 가격 급등으로 인해 경제적 고통이 우려된다고 경고하면서 미국인들이 더 이상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두 번째 아이템은 블랙록의 경기 침체 경고입니다. 연준이 경기 둔화 전까지는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직전까지는 어쨌든 이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밝힌 건데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죠. 블랙록은 연준이 40년 내 최고치로 치솟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장 보이빈 블랙록 투자연구소 소장은 현지 시각 22일 이같이 전했는데요. 연준이 올해 금리를 올리는데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 같다며 경기 둔화 직전까지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현재 비성장석으로 낮은 공급보다는 과열된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블랙록은 이미 올해 들어 2번이나 포트폴리오를 보수적으로 수정한 바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와 연준의 금리 인상을 리스크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이빈 소장은 이런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 시장은 더 많은 변동성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저점 매수 구간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골드만삭스와 모간 스탠리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골드만삭스는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을 기존 15%에서 30%로 수정했습니다. 연준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수치를 잡기 위해 더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고 분석했습니다. 모간 스탠리는 아직 시장의 경기 침체 우려를 완전히 반영하지는 않았다며 S&P 500이 3,000선까지 밀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연준이 빠른 긴축을 예고한 만큼 당분간 이 금리 인상이 이뤄지는 동안 증시가 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CNBC의 헤드라인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트위터 인수에 3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밝혔고 도이치방크 CEO는 내년 미국과 유럽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월가의 저명한 투자 전략가죠. 댄 나일스는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우려된다면서 증시가 바닥과는 조금 멀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가올 2분기 실적과 3분기 가이던스가 끔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자, 세 번째 아이템은 오랜만에 이제 올라온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입니다. 트위터 인수에 3가지 문제가 있다. 그동안 이 인수 가격을 재협상하기 위해서 머스크가 어떻게 보면 뭐 전략을 내세운 게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머스크가 트위터를 과연 인수할지, 인수한다면 언제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진행하려면 3가지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블룸버그가 주최한 행사에서 이처럼 말했는데요. 어떤 문제점들을 지목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머스크는 가짜 계정과 관련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가짜 계정으로 SNS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행위는 트위터의 문제는 아니지만 머스크의 수익성과 관련된 만큼 정확하게 가짜 계정의 비율을 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금 조달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머스크는 지난 5월 트위터 인수를 위해 355억 달러를 현금으로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약 71억 달러는 투자자들로부터 조달을 받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머스크는 나머지 자금이 은행 대출로 조달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마련될 것인지 아직 불확실하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주주 승인 여부입니다. 트위터 주주들은 7월 말이나 8월 초에 관련 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스크는 주주들이 과연 승인을 내릴지 불분명하다고 전했는데요. 최근 트위터 주주들은 머스크가 관련 정보 공개 지연 및 은폐 등을 통해 이익을 얻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한편 트위터 이사회는 주주들을 상대로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방안을 승인해 줄 것을 권고했는데요. 트위터 이사회는 현지 시각 2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머스크에게 회사를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트위터와 주주들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소식 오랜만에 체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블룸버그의 헤드라인입니다. 밀과 오일시드 가격이 급락한 가운데 식량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고 또 영국의 철도 노조가 약 30년 만에 최대 규모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철도 운행 80%가 중단된 상태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 장중 2만 1,000달러 선에 회복하면서 이 저가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됐다 이런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아이템은 식량 인플레이션입니다. 밀과 오일시드 가격 오늘 꽤 많이나 떨어졌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고공행진하던 밀과 오일시드 가격이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밀과 오일시드는 최근 가격이 내리고 있는데요. 오일시드란 기름을 짤 수 있는 해바라기 콩, 면화시드 등을 진칭합니다. 이 오일시드로 만드는 종자유, 그러니까 식물성 기름 가격도 내리고 있는데요. 시카고에서 거래되는 대두유의 경우 2019년 이후 가장 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파리의 유체유는 전년 대비 상승폭을 모두 반납한 상태입니다. 또 말레이시아산 파뮤는 인도네시아가 수출을 늘리면서 약세장에 진입했는데요. 블룸버그는 따라서 농산물 선물이 고점에서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밀의 경우 북방부 전역에서 밀 수확이 시작되고 있고 또 주요 생산국에서 날씨가 좋아져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외에도 경기 침체 우려가 상품 가격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육류를 비롯한 고가 식품 소비가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산물 가격 하락이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이 될 거란 전망에는 아직 변수도 남아있는데요. 몇 주요 생산국들은 가뭄 등 이상 기후를 겪고 있고 우크라이나산 밀 수출이 가능할지 아직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운송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 유엔이 열흘 내로 4자 회담을 개최한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해당 회담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는지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당 소식도 이엔 캐스터가 발빠르게 전해주시면 되겠네요. 굿모닝 환경 글로벌 마켓은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